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지난주엔 봄이 오는 길목을 미세먼지가 막고 있는 듯 했는데요. 이번 주엔 한결 포근해진 날씨 속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상업 주거시설이 폭넓게 들어서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시가 하수처리기술 개발업체와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염된 하수를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주민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복지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통합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해 본격 공사를 시작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이 수도권 남부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난해 8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사업구역 내 건축물과 도로, 나무, 전선 등의 철거를 마쳤습니다.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일대 24만 7천 제곱미터에 전철과 경전철, 버스, 택시 등을 갈아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상업시설, 5,100세대의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그 주변에는 녹지와 하천을 이용한 휴식 공간과 공원을 풍부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흥역세권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분당선 연장선과 용인 동서부를 잇는 경전철이 환승되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인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경기도 박물관, 한국민속촌 등 문화관광 인프라가 풍부해 개발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복지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기흥역세권 개발로 수도권 남부 교통과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나 선진국에서는 하수 처리 방류수의 수질을 높여서 식수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 과정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용인시가 환경부 주관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선정업체인 주식회사 TSK와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덕 레스피아의 하폐수 재이용 기술 등 최신 처리 기술을 도입해 하수 처리 방류수의 품질을 높이는 실증형 연구 사업에 2016년 4월까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시는 주식회사 TSK에 영덕 레스피아 하수 처리장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TSK는 약 141억 원 규모의 환경시설을 영덕 레스피아에 설치해 다양한 기술 개발의 성과를 우리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오염 배출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오염된 하수를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행할 복지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시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조사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400여 가구를 방문해 얻은 설문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유형을 분석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 사업들을 선정합니다. 지난 4년간 진행된 2기에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등 9개 분야에서 총 66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추진했던 것과 달리 용인만의 특성을 반영해 각 분야를 통합한 복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3기의 목표입니다. 시의 재정 운영 한계 내에서 그동안 구축된 복지 기반과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복지 사업에서 벗어나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는 상반기 사업 선정을 마치고 공청회와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 후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0% 높인 4,208억 원으로 편성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용인시는 관내 거주하는 애국지사 유족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얼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시는 지난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양기탁 선생의 손자인 양준일 씨를 비롯해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170명을 방문해 총 3,4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26일 주식회사 대한화학과 원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9월까지 처인구 원삼면에 188억 원을 투입해 용인 원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단지 내에는 대한화학의 제조 라인이 입주하게 됩니다. 처인구 모현면에 본사를 둔 대한화학은 정전기 방지 필름 등 기능성 필름과 데코시트 등을 생산하는 매출 300억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용인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사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을 시작해 올 초 설치를 마친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시청 지하 1층과 지상 15층, 외부 총 4곳에 설치됐으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한 계측값으로 지진 위험도를 측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통합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한 매씩 발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과 도서, 음반 구입, 관광시설 입장 등이 가능하며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릿지와 재난예방과 구호 활동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희망브릿지는 관내 재난 취약 세대에 매월 구호 물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우리 시는 희망브릿지의 다양한 재난 구호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이 영농기술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은 물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체험과 교육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규방공예 교육을 윤아름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옛것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규방공예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업인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수업을 듣기 위해서 20명의 수강생들이 모였는데요. 매주 만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하하 호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빨리빨리라는 주의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반대편으로 보면은 느림의 미학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선 바느질이 느림의 미학으로서는 최고이지 않을까 해서 개설을 하게 됐고요. 바느질을 하면서 내 마음도 수련을 하고 작품을 하나 만들음으로 인해서 만족도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각의 천도 귀하던 시절 생활소품을 만들기 위해 탄생된 것이 바로 규방공예인데요. 오늘은 바늘꽂이, 사각 바늘방석을 만든다고 합니다. 강사님의 설명도 빠짐없이 듣고 기록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열의가 정말 뜨겁죠.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용인 이쪽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바느질을 평소에 애들 키우면서도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기초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전문적인 저런 예쁜 작품을 보면 어떻게 할까 늘 궁금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신청 9시 땡 하자마자 했더니 됐어요.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역시 주부구단 어머님들답게 능숙한 솜씨로 자르고 꿰매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정성을 가득 담아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요. 아기자기하고 곱디고 온 예술품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를 배우면은 거기에다 응용을 해갖고서는 이제 바늘방석을 만들 때면은 그 바늘방석 갖고서는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핸드폰 고리도 만들고 또 이제 그걸 응용해갖고 부러지 같은 것도 만들고 발 걸을 때 옆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리는 장식품으로도 만들고 그런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교방공예는 활용도가 높아서 장신구, 거울, 복주머니, 보자기 등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집에 장식을 하거나 주로 지인에게 선물을 하신다는데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는다면 감동 2배, 절대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방공예가 2월부터 4월까지 총 12회를 기초교육을 하고요. 이 교육생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테마파크에서 전시회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그 교방공예를 연이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실용적인 매력까지 두루 갖춘 교방공예. 바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은 이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4월 30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각 동 통반장과 읍면동의 공무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는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5배 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영업 관련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 시 간판 설치에 대해서도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해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용인시 시민장학회는 2014년 장학기금 수혜학생 461명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 중, 고 대학생이며 12일부터 28일까지 시민장학회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도서관은 2014 책 읽는 용인시민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책 읽는 용인시민으로 등록해 많은 책을 읽고 서평 작성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초등, 일반 및 청소년 부문으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처인구 포고급에 위치한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은 3월과 4월 2달간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50%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3월 1일부터 용인 경전철 전대 에버랜드역에서 교통박물관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초 금연 계획 세웠던 분들 중에는 어느새 굳은 다짐이 무너지고만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건소에서는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연 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보건소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